자, 48페이지 사무소 이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등록관청 관할 내로 이전했다. 오른쪽에 등록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이거 구분하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신고를 하는데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내가 이전하겠다 신고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후에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후에, 그죠? 그러면은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개업공개서는 10일이에요. 그런데 10일인데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인장 변경 등록,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하는 것, 요거 예외, 사무소 이전하는 거 예외 아니죠, 그죠? 원칙 그대로 10일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전 후에 신고를 한다는 말은 그 개업공개에서는 이전 전에 사무소 있는 데에 있습니까?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가 있습니까? 자, 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사무소 이전합니다. 그러면은 이전 후에 신고하죠. 그러면 지금 개업공개에서는 대구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그럼 이전 후에 등록관청 신고하는 게 맞죠?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자,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등록증하고, 자, 원래 서류가 들어간 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갔죠. 사무소 이전하면은 사무소 확보 서류가 달라졌죠. 달라진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자, 여기에 예외적으로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자, 지문에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했다는 말은 지금 요 지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럴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옛날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에 이전했다는 말은 A 시군구 안에서 그대로 이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사무소 소재지만 달라지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요거 두 줄 긋고 자기가 새로 적고 자기 도장 찍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대신에 당연히 동일 등록 관청 내여야 되죠. 여기 만약에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고 합시다. 동일 등록 관청 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A 시군구청장 도장 줄 긋고 B 시군구청장 도장 찍는다? 요거 말이 안 되죠. 작년에도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은 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틀리죠, 그죠? 등록관청을 달리해서는 절대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예외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B 시군구청장의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죠, 그죠? 그런데 서류는 A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끼리 갔다 왔다 하면 돼요. 그럼 B에서 C로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그럼 여기에서 서류를 송부하는데 당연히 송부합니다.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죠? 자,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 하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주면 돼요. 송부 서류는 A 시군구청장이 등록을 해줬죠. 그죠? 등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기재된 공적인 장부가 있겠죠. 등록대장이라 그래요. 그거 하기 전에 맨 처음에 A가 사실사자 서류 받았죠. 그 등록 서류.
그 다음에 등록대장.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상을 같이 보냅니다. 자, 행정처분상을 보내는데, 자, 아직 요번 달에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 행정처분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때, 절대 취소할 때 2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는 행위예요. 상대 취소에 3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는 행위.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2회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최근 1년 이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3년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럼 3년 전에 거는 보내봤자 필요가 없죠. 그럼 행정처분상 최근 몇 년 이내 거 보낸다?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요거 3년 이내라고 틀리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은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하는 말은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죠, 그죠? 그럼 그 서류를 보내요. 그럼 행정처분은 서류를 보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지 행정처분하죠. 그럼 그 서류를 A에서 B로 보냈죠. 그러면 그 누가 무슨 잘못했다는 것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B가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라고도 자주 나왔어요. 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원래 등록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소 잘 보는데 게시하죠.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등록증을 송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송부하는 서류 여기 송부하는데 등록증을 송부해야 된다라고 틀린 답으로 한 2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전할 때 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유 2등분고 협회 통보하는 사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태료 할 때 이 하니까 좀 글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 할 때 문둥표 휴게 사보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둥표 휴게사 보자 중에서 쉬어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쉬어가지고 그죠? 휴업 2자니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20만 원. 그 앞에 문둥표 50만 원짜리예요. 나머지 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만 원. 그러니까 휴업신고 위반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죠,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중에서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예요. 자, 분사무소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가면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본점을 주사무소랍니다.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 본점 주사무소는 등록을 하는데 분사무소에서 등록하면은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한다고 안 하고 설치 신고한다고 합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있는데 분사무소는 대표자를 안 하고 책임자라 그래요. 그럼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다 등록증 내주면은 등록증 2장이니까 이중 등록이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라 안 하고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기로 설치 확인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럼 분사무소는 이중 사무소 예외입니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어떤 예외도 없어요. 자, 분사무소는 모든 기업공개사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자, 개인인 기업공개사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사무소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이 골목에 하나, 이 동에 하나, 저 골목에 겨울 건너서 하나 이래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는 시군 구별로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한 시군구에는 사무소 2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사무소가 있죠. 거기는 분사무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종종 나오는 게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둘 수 있다? 틀리죠. 그죠? 시군구별로 둘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한다.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모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은 제한을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하니까 어디까지 한다? 전국으로 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필요 서류는 별도로 보시지 말고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사자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 사진은 뭐 하느냐면 등록증에 붙입니다. 그래서 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설치신고 확인서에는 사진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이 안 붙으면 사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왜 들어갈 수 없느냐면은 등록 번호가 없으면 보정 설정할 수가 없죠. 그죠? 등록 신청하는 당대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고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보정 설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뭘 가지고 보정 설정하느냐면은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정 설정해요.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주사무소 등록하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거 아니죠. 다른 말로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하는 것 아니죠. 다른 말로 보정은 등록 요건은 아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지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그러면 실무 교육 받았을 것,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할 것, 자격증 있을 것, 물론 자격증 첨부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럼 요 중에서 따로따로 보시지 말고 설치 요건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실무교육 누가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사무소 확보할 것, 아까 사무소 본 내용과 똑같아요. 자격증 첨부하지는 안 하지만은 자격증 있을 것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있을 것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자, 요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오늘 법인의 등록 요건 했죠.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법인의 등록 요건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주에서 해야 되죠. 임원이나 사원 얼마 이상은 공주에서 해야 된다. 3분의 1. 이럴 때는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즉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사실사자 들어가죠. 그죠?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얼마 이상입니까? 전원이죠. 예외 없죠. 대표자 물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소 면적 규정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특수법인의 대표자도 공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원래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사일 것. 다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자, 요거는 법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교재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알더라도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을 하죠. 그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등록관청에게 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할 것을 제가 굳이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한다 하는 이유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A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B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A에게 하죠. 그죠? 그럼 A가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겠죠. 그러면 주사무소는 등록증을 게시하는데 분사무소는 등록증 없죠. 설치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그런데 신고 확인서 잃어버렸다. A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B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A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재교부 신청한다. 새로 내주겠죠. 도장 찍어서 내주니까 수수료 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했다는 수수료 내죠. 그때는 A시군구 조례입니까? B시군구 조례입니까? A시군구 조례. 똑같은 말인데 이게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A 한다, B 한다, C 한다? A에게 합니다. 분사무소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누구에게? A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어떤 중개무할 때 어떤 도장을 새겼다? 인장 등록합니다.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누구에게? A에게. 인장 잃어버렸다? 인장 변경 등록 누구에게? A에게. 분사무소 보정 설정 기간이 끝났어요. 보정 설정 변경 신고 누구에게? A에게. 분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한다. 그러나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죠. 그죠? 자, 주택은 보수율이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은 우리 시험범위죠.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 외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즉 전용 입식부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알아야 되죠. 그죠? 국토교통부 령이에요. 그럼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죠. 중개사무소가 대구에 있어요. 대구 그 물론 중개할 수 있죠. 서울주택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부산주택 중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주택 소재지, 즉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중개 대상물 소재지로 한다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그 다음에 뭐랬어요? 찍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래가지고 17개 시도 조례를 다 외워야 되죠. 공주에서 자격증 따고 그거 다 외울 군번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그 시도 조례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입니까? 중개 대상물 소재지입니까? 중개 대상물이면 주택이잖아요. 전국에 다 있을 수 있죠. 하나만 외우자. 중개 사무소 소재지죠. 이게 중개 대상물 소재지냐 중개 사무소 소재지냐 하는 게 중개 보수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에 주 사무소가 있어요. 대구에 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대구 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울 조례를 잘 알까요? 대구 조례를 잘 알까요? 대구 조례를 잘 알겠죠. 그럼 다른 말로 원래 중개 사무소하고 주택하고 다르다면 중개 사무소 소재지인데 법인의 분사무소라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분사무소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인데 그거 말고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구분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하죠. 그러면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은 신고 확인서 교부해 주겠죠. 그죠? 신고 필정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신고 확인서 교부한다. 공무원이 주는 겁니다. 며칠 이내입니까? 7일이네. 법에서는 7일이라는 말은 없는데 서식에서는 7일 이내라는 말이 있어요. 자,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틀린 지문으로 나올 건 없어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는 하나만 보세요.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인지 수정 안 들어간다 그랬죠. 지체 없이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나중에 지도감독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물론 거래정보 사업자도 들어가는데 개업공개사역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래 되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법인이라면은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죠.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은 주로 등록관청이 합니다. 뭐 시도지사가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다. 울산에 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이 대구에 가지고 지도감독한다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분사무소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신고했죠. 그럼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감독해라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틀리게 나올 지문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법이 우리 법에 한 6, 7년 전에 개정돼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문이 들어오고 났는데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별로 문제 같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자, 우리 행정 처분할 때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자격은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이거 말씀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예요.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A 시군구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있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표현할 때 등록관청이라 하죠. B시에 분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지, 이 사람을 절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안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문제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수도 없이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나 나온 지문은 맞는 지문이겠습니까? 틀리는 지문이겠습니까? 전부 다 틀리는 지문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맞는 지문이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없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이렇게 지문이 나온 건 전부 다 틀린 지문이었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1번, 이 사람을 2번이라고 합시다. 원래 업무정지는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등록관청이 기획공개사 주죠. 그죠? 그럼 주사무소, 분사무소 중에서 기획공개사 한 명만 골라라면은 주사무소 되죠. 등록관청이 1번이죠. 그럼 1번이 등록관청이 주사무소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 업무정지는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등록관청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등록관청이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는 절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등록관청이 기획공개사 주죠. 그러면 이 주사무소에 대한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인 1번이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분사무소의 등록 취소는 1번이 줍니까? 2번이 줍니까? 1번이 절대 못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분사무소 등록했습니까? 설치 신고했습니까? 설치 신고했죠. 등록했다 안 했다? 등록 안 했는데 등록 취소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지 절대 등록 취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같이 보세요. 분사무소도 법인이니까 법인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분사무소 이전하면은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이제 신고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네요. 자, A에 주사무소가 있다. B에 분사무소를 C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A에게 신고하죠. B도 모르고 C도 모르죠. 그러면 신고받은 A는 B에게 C에게 통보만 하고 끝납니다. 여기에서는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죠. 그 서류는 A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A가 C에게 통보만 하고 끝나는 거지 서류 송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죠. 그죠? 앞으로는 진도가 조금 빨리 해갖고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가면 시간 남으면 뭐 하면 됩니까? 뭐 시간 넘어가면 하면 되죠. 빨리 끝나면은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합니까? 문제풀이 들어가죠. 문제풀이 빨리 들어가면 되죠.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마지막 모의고사식으로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끝났다. 거기 빨리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혹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주기도 하면 되겠죠. 그죠? 모의고사 문제 40문제죠. 40문제 제가 해설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는 문제 해설을 가능하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로는 40문제 해설하면은 4시간 딱 걸립니다. 한 번 40문제 해설 들으면은 전 과정을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은 그거 해달라 그랬어요. 시간 모자라는데 해달라 해도 전 못하겠죠. 그죠? 해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가 나왔다. 이거 하고 관련되는 거 이거 했다가 그 뒤에 연결되는 요거 하고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진도 빨리 나간다고 너무 많이 나간다고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그러지 말고요. 그래 해도 오늘 끝나고 나면은 복습을 해야 되죠. 복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네. 자,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우리 교재하고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원칙은 자격이니까 시도의사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소관이라는 말은 공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은 공개사 정책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 실시권자일 때 예외적으로 국장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시도지사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격증 교부 받는 거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1개월 이내요. 요거 옛날에 2개월이라고 틀리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개월하고 2개월은 당연히 1개월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시행 기간에 장이 교부하는 거 아니죠. 누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한다. 국장이 지명한다. 제1차관이 한다. 제1차관이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더 이상 책임질 일은 없죠. 하지만 끝발은 부리고 싶다. 그래서 위원을 뽑기도 내보내는 것도 전부 다 국장이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몇 명 이내? 11명 이내. 임기 몇 년 할까요? 2년. 대신에 여기는 임기 2년은 여기에는 처음에 나온 거니까 1회 안에서 2년이 말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7자니까 소집할 때 적어도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 7일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도 된다. 그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육보시 보장. 육하면 육성이죠.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요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2명 있다 그랬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약 5년. 여기서 부정행위약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절대 등록의 권리의 사유가 아니다. 같이 생각하세요. 자격증 대여 양도할 수 없죠. 그죠? 대여 양도하면 무조건 취소되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1년에 1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가 했으니까 1년에 1천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1년에 1천이에요. 교육했죠. 그죠? 자, 교육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거 3개일 때 전국적인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들어갑니다. 그럼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인데 자, 실무교육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법인의 임원화 사원 전원이죠.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개사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나머지는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실무교육의 시간은 리얼이니까 4일 하면 되죠. 하루 8시간이다. 32시간. 4시간 빼가지고 28시간 해서 32시간 이내. 실무교육은 통반의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벌 주는 내용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시도지사인데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예요.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그럼 시도지사가 알려주겠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그럼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2년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16시간인데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그다음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 가청 들어가죠. 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 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직무교육의 내용은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시간은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하루 하면 되는데 직업윤리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반 잘라서 4시간만 해줘. 그죠? 그런데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다음에 예방교육.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 하게 되면 통보한다. 공문이 하는 게 7일인데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요. 자, 예방교육은 기업공개사 등이 받아야 되는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교육비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손해보죠. 그죠? 예방교육만, 다른 건 아닙니다.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등록합니다. 자, 등록 신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로서 등록해서 기업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로열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즉 소속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등록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죠. 시장 가로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행정자치도의 시장도 들어갑니다. 어떤 시라 하더라도 어떤 구라도 구가 있으면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가는 서류만 보세요. 사실사자 들어가죠.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가면 되죠.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고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자,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쓸 수 없다는 말이죠. 꼭 자기가 아니어도 되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되지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없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것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민법했죠. 민법했죠. 법 개정된 거 이야기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왔어요. 어제 아래 주택임대차보호 개정된 게 있어요. 우리 신범위에 들어갑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일 때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1억 1천 이하일 때 3,7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뀐 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말이 공부를 생각을 안 하고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게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까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억 이하일 때는 3,300까지 받을 수 있죠. 광역시에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광역시에서 6천일 때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은 6천에 얼마 하면은 2천만 원 됩니까? 3분의 1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1억 원에 3분의 1하면 얼마예요? 3,333만 원 들어가죠. 100만 단위로 올리면 돼요. 3,400이에요. 1억 천에 3분의 1이면 3,660 얼마 들어갑니다. 100만 대로 올리세요. 얼마입니까? 3,700이에요. 그 뒤에 숫자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우는 게 어렵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은 서울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일 때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1억 5천. 한마디인데 안 해도 되네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끊겼죠? 공부 쉽게 하세요. 어렵게 공부하고 그 언제 다 외우겠다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요건. 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개해서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개해서 할 것. 나머지는 사실사자 들어가면 되죠. 사무소는 면접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실무교육은 임원과 사원 전원입니다. 3분의 1로 구분하셔야 되고 예외 없습니다. 물론 대표자도 받아야 되죠. 자, 등록 신청했어요. 등록 신청하면은 법에서는 무조건 등록해주라. 그런데 등록해주지 말라는 게 4개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을 구별이지 않았을 때,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등록해주지 마라 그랬지,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주지 마라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보증 설정 안 했다.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등록 관청은 협회 통보하는 내용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행휴, 이등분고 이런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사람이 늘어났느냐 줄어들느냐 통보합니다. 그럼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든 거 아닌 거 재교부했다 통보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통보하는 게 내용이 많으니까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이지만 끈끈이 하면은 공문이 다른 일을 못 하죠.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이 한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절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종별 변경할 때 원칙은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는 게 등록증 재교부하는 거하고 반납해야 되죠. 기재사항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예요. 한마디로 자기 등록번호로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등록증만 새로 내달라. 등록번호가 달라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새로 한다. 등록증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아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첫 번째가 피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 처분을 주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거 말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폐업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는 것은 법인의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이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것은 효과가 똑같아요.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면 어찌 하면 됩니까? 대표자 바꾸면 되죠. 사망한 사람은 너무 설죠. 상가에 가고 절 2번 하고 와가지고 대표자만 바꾸면 돼요. 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것은 효력 소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자, 무등록자 우리 법에서 3년에 3천이죠. 어린이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예요. 그러니까 보수 청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거래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가 될 수 없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다르죠. 그죠? 부정행위약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 4명은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에 해당한다. 요 4명은 추가로 3년 있어야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가석방 되면은 절대 가석방 된 날보다 3년 아니죠. 잔년기 지나고 3년이 지나야지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등록이 취소돼도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죠.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법이어야 돼요. 자,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로 안 본다 그랬어요. 자격 정지받으면 자격 정지기간 동안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게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등록 기준 미달했다. 요 2개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을 때는 애당초 결격사유를 안 본다 그랬어요. 세 번째,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원래 있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 사유죠. 무슨 날로부터?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지 절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안 해줍니다. 기업공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주죠.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업무 정지줍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등록 취소준다. 그럼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준다. 업무 정지해준다. 등록 같이 해주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절대 국장이나 지도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중개사무소 이중으로 둘 수 없다. 그죠? 사무소 잘 본데 계셔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공중개사 자격증, 보수율표, 보정설정 서류. 요 중에 실무교육 받은 학교에서 계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법에서 계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서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물론 자격증은 기업공개사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포함을 합니다. 자, 사무소 명칭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한다. 물론 법인이라면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표기하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 성명 아니죠. 설치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사무소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1천이죠. 하여튼 중개사무소 기업공개사 끄니까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국장이나 시도사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여기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이에요. 이거 말고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갔죠. 소속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조원. 요거 위반은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할 때 이럴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 광고하는 거 있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하지 마라.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지 마라. 가장 광고하지 마라. 요거 1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당 표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국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구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르면은 국장이 주는 과태료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국장은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한국 부동산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자, 모니터링 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정기, 수시. 정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분기별로. 그런 수시는 필요할 때 하죠. 그죠? 수시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시 끝나고 나면 15일 이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해요. 국장이 받았죠. 국장이 받았으니까 국장이 직접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합니다. 조사 조치한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요거는 10일 이내에 끝납니다.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스스로 철거하는 것.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면 철거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됐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철거하는 거 아니다. 그죠? 폐업 신고한다. 돈 없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며칠 이내 철거해라. 말이 안 되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철거한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철거 안 했다.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철거 안 했다고 해서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된다지요. 대신에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관할 관청이 없죠. 관할 관청이 없다는 말은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는 말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반납할 때 달라지는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까지 같이 들어가요.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재교부하면 되죠. 원칙 그대로. 자,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지체 없이 서류 송부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면 되죠. 등록 서류, 등록 대장, 행정처분상 최근 몇 년 이내 거? 1년 이내. 그리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낸다.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런데 분사무소이죠. 분사무소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둘 수 있다. 그죠?
시도별로 둘 수 있다.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시군구별로. 대신에 주사무소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제한을 안 하니까 전국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뭐 들어간다? 보정 설정실.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것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서류가 들어가는 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다. 그럼 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실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물론 자격증 첨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다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해야 한다. 그러면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량은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를 실인해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통보한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죠. 업무정지는 원래 등록관청이 주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줄 수 있지 절대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했지 등록한 건 아니죠. 분사무소에 절대 등록 취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이전했어요.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죠. 그럼 이전 전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모르죠, 그죠? 신고받은 등록 과정은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